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콕 집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락장이 지속된다고 해도 또 오르는 종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종목을 저희가 딱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와, 정말 진실성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명확한 체크 포인트 제시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동단결, 잃어도 같이 잃고요. 벌어도 같이 법니다. 우리 오늘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제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빠르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선별 우리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해 보시죠.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진짜 어렵죠. 코스피가 장중에 5% 넘게 밀리면서 8,100선까지 밀렸습니다.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특히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 행진이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20거래일 연속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무려 3조 7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540원을 넘어섰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금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스페이스X 상장에 따라서 지금 자금이 미국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도 하고요. 관세 부담도 있죠. 전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원화 약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브로드컴의 부진한 AI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약세를 촉발시켰고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의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전자닉스, SK스퀘어 같이 반도체 대형주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나타났고요. 젠슨항 방한 기대감이 좀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인식 속에 오늘 피지컬 AI 관련주까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너무 좋지 않았던 시장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없이 더 빠졌습니다. 오늘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까지 투심이 너무 안 좋았던 하루였죠. 종가 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5.54% 하락한 8,160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4.50% 하락한 1,002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요일 이후로 시장의 변화가 완전 저희가 느껴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다음 주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미국 시황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증시의 상황 판단까지 우리 꼭 송대섭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동단결, 우리 오늘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 해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일주일 만이신데요. 어떤 때보다 금요일 시장이 진짜 중요해요.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대동 송대섭입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금요일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좀 주식 시장이 빠진 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항상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힘이 드는 것도 있고 기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금요일답게 활기차게 또 마무리 또 잘해서 우리 또 다음 장을 또 준비해야겠죠. 주식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면 결국엔 또 반등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운 내시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릴수록 중요한 것은 종목에 관련해서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세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일단 주말에 미국 시장 파악한 뒤에 다음 주에는 어떤 쪽이 움직일지 남들보다 최소 반발은 앞설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듯 일단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대덕전자 74%, SK하이닉스 66%, LG이노텍 127%, 현대차 39%, HT현대중공업 26%, 현대오토에버 82%, SKC 30%, 로보티즈 52%의 수익 실현, 레인보우 로보틱스 28%, KB금융까지 8.3%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수익의 단서는 이런 데서 찾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내가 좋은 단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수십 퍼센트, 수백 %의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시장 방향보다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을 잘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디 쪽에 메리트가 있을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장중의 상황 판단까지 저희가 다 체크해서 전략 더욱더 깊이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이제 바로 1교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장이에요. 또 이제 전자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네, 일단 오늘의 진도와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랜만에 그죠? 거래 12일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했어요. 코스피가 8,160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코스닥이 1,002포인트, 겨우 천선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면서도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삼전리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속이 안 좋았겠지만 또 지수가 끌어내리는 바람에 기존에 갖고 계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오늘 좀 힘든 장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 원인을 보시면요. 일단 브로드컴발 반도체 쇼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쇼크라는 말을 제가 썼지만 사실 네. 쇼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로드컴발이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도 좋았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50점 맞던 학생이 네. 70점을 받았어요. 70점 받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 좋겠죠. 선생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네. 야, 다음에 더 잘해보자. 잘했다. 예, 알겠어요. 해도 얘가 80점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더 잘해보자 해서 선생님은 내심 그래도 한 92점, 93점을 받긴 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 이번에 한 88 정도만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랑 생각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닌데 얘는 그래도 90점이 넘을 수 있는 아이인데 약간의 실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라 보시면 돼요.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예상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작게 잡았다. 예상보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A가 워낙에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요. 단지 그 완전 눈높이 이해됐어요. 네. 조금 못 맞춘 거지 실적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크라기보다는 저는 좀 어쨌든 조정에 빠져야 되는 장에서 어떤 이유를 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장주인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모두 연쇄 폭락을 하면서 오늘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규모 차익 실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지금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리버랜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스페이스X 한 장이 네. 있습니다. 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래일이 돈 넣으면 여러분 거래 매도하면 돈 언제 들어와요? 3일 있다 들어오잖아요. 이틀 있다 네. 들어오겠죠. 플러스 네. 이틀 있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결국 오늘부터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계속 이런 매도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매도가 되면요. 결국 달러가 또 환전이 됩니다. 이 달러 환전이 되면 결국은 달러도 어느 정도 환율 상승 구조를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가 엄청 높죠. 환율이 안 좋잖아요. 사실 대기업들한테는 좋습니다. 삼성닉스 다 좋아요. 환율 높으면.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한테는 사실 좋지 않은 기업 환경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일단 진도 기운이고요. 바로 우리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을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와서 벌써 이렇게 두 번의 산을 얹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갈 때 결국은 바로 빨리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다시 반등을 올려주느냐를 우리가 다음 주가 많이 궁금한 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바로바로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미국 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반도체주가 올라와 주면 당연히 다음 주도 저희들은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전닉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바로 너무 매수하기보다는 최대한 자리를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죠. 제가 봤을 때는 7,900선 정도에서는 한번 우리가 삼전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의 비중을 줘서 한 번씩 담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진짜 가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사실 코스닥이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때 로봇 관련으로서 크게 상승이 있었죠. 그다음에 전쟁으로서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때요? 요 안에서 윗선 안에서의 약간 횡보 구간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봐더라도 이 1000포인트가 아직은 전혀 깨지지가 않고 있어요. 나름 이 1000포인트대가 976이겠지만 이 라인대가 견고한 지지라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 지지라인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회를 엿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미리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종목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그러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뭐죠? 시장을 읽는 눈입니다. 정말 그러한 해안은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이 대단히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분명히 도움되시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핫하지 않은 종목들이 없죠. 거기다 좋은 단가까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종목에 또 신규적으로 접근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좋은 자리가 필요하시다면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보다 더 깊은 투자의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 고작 35분 남았으니까요. 꼭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 2교시를 하기 전에 일정을 좀 봐야 됩니다. 남들은 다 오늘 뭐가 올랐나 보지만 우린 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일정이 중요할까요? 네, 오늘 다음 주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얼마 전에 6월 달 걸 설명했던 것 같은데 5월 달 걸 했던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 중에서는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여기 보시면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는데요. 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떤 먹고 쓰는데 돈을 많이 쓰는가, 부동산이라 이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아니라 채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쓰는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를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물가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준에 있어서 금리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6월 10일 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보시면 그동안 한동안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가 티커 SPCX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날까지는 계속 우리가 어떤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쏠릴 거니까. 그렇죠? 자금이 많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유럽 ECB 통화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일정까지 토대로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일정이 많으니까 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투자 전략도 잘 짜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그러면 저희가 수익 리뷰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죠. 대덕전자는 아직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이거는 뭐 74%의 빨간불을 아직도 켜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사실 네. 지난주만 해도 110%였는데 근데 빠져도 네. 빠져도 지금 74%의 빨간불입니다. 지금 일단은 네. 워낙에 고점에 있으니까 빠지는 퍼센트 금액도 훨씬 퍼센트가 빠릅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네. 당연히 빠지는 건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1선 이제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21선을 하회한다면 이제 수익 실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팔 때가 아니고 조금 아직은 더 지켜봐야 좀 더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저희가 이거를 매집을 했는지 일단 상승률 저희가 리뷰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대덕전자입니다. 4월 9일 날 제가 이제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이때부터 쭉 올라왔어요. 중간에 한 번씩은 지난주도 설명해 드렸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은 뭐다? 잡을 수 있는, 그죠? 잡을 수 있는 밑꼬리 주름게 나왔으면 이날 분명히 잡았으면 어떻게든 잡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세 보시면 일단은 5일선이 꺾였고요. 그다음에 11선도 하회를 했습니다. 급등주 아주 급하게 올라간다는 건 전 대부분 5일선 매매를 하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천천히 가파르게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는 5일선보다 10일에서 20선인데 지금 21선은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요거를 무너지면 저는 이제 수익 실현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다시 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시장이 또 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나는 내려왔으니까 이제 잡아야 되는 거 사실 많은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우리가 더 고려를 많이 하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LG 이노텍인데요. 지난주도 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정말 좀 모양이 어떻죠? 대덕전자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5일 11선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빠지면 저는 21선 전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는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만약에 여기서 하회를 하고 내려간다면 바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로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고 가시고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웨이버입니다. 82.3% 상승 중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계속 5일선, 11선 이상에서 머물고 있고 오늘도 좀 밀렸지만 다시 올라와서 지금 빨간불로 마무리 졌거든요. 현대오토웨이버는 지금 전 고점까지 한 번 더 지켜보면서 갈 거고요. 포스코 DX는 이제 저희가 4만 원에서 한번 익절을 했습니다. 4만 원에서 한번 익절했고 이전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장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5월 21일 날 매수를 했거든요. 5월 21일 날 매수를 하고 이제 크게 올라와줘서 이때 1차 수익을 하고 반절을 갖고 있지만 급하게 내려와서 아직까지 반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뭐 보합권이거든요. 보합권이니까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빠지면 사실은 저는 추가를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진세미캠입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미세공정이었죠? 미세공정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 나갔고 우리가 공략은 6월 1일 날 했었습니다. 6월 1일 날. 그래서 6월 1일 날 하고 지금 1.7% 정도의 상승 중입니다. 오늘도 장이 좀 밀렸지만 그 전날 저 사자마자 그 다음 날 20%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지만 기다렸지만 조금 밀렸어요. 밀리고 또 오늘도 밀렸습니다. 지수 때문에. 하지만 동진세미캠은 그때도 설명드렸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일단 대덕전자부터 LG이노텍까지 다시금 상승률 표를 보고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보유 중인 종목 때문에 막 고민이 많다. 신규적으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좀 냉정하게 나는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 받으시겠지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생방송 종목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제2의 대덕전자, 뭐 제2의 LG이노텍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죠. 현 시점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갈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제 폭락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고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요. 오늘도 사실 상당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즘 바이오는 에이빌 바이오 같이 뭐 대형 기술 수출 이전 소식 나오고 이러면 업종 전반의 투심이 확 살아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유망할 수 있다라는 시선일 거고, 근데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야가 있잖아요. 네, 어디 맞습니다.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은 네. ADC 항체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마원자료 같은 비만 치료제.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AI 반도체 다음 순환매 후보 업종입니다.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도 기술주가 빠지면 그 빠진 금액의 차익 실현에 대한 금액이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자금 쏠림이 어디로 간다? 코스닥이 많죠. 코스닥 쪽인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순환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요. 사실은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kg 정도 지금 뺐는데요. 예, 다음 주는 좀 더 빼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마원자를 해요. 친구가 마원자를 해서 지금 12kg를 뺐어요. 자기는 20kg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좀 저양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혹시 부작용 없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구토 증상이 좀 있었대요. 많이 하게 되면. 어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ADC라는 게 항체가 뭔지 아시죠? 몸에 좋은 거고 약물을 붙여서 접합체를 붙여서 항암을 하는 겁니다. 이제 ADC가 요즘에 가장 그런 최대 메가 트렌드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떤 유도 미사일에다가 약을 같이 넣어서 딱 표적으로만 쓰게 표적 치료제를 보시면 돼요. 표적 치료제. 그래서 여기 ADC가 현재 메가 트렌드가 되고 이 AI 신약 개발이 2026년 바이오 시장의 핵심 성장 테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K바이오 실적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비판의 기술 이전이 뭐 M&A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 장세를 보시면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현재 실적이 좋죠.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가 전 세계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ADC 분야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기업은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이 이런 ADC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임상 결과, 그다음에 FDA 승인, 그다음에 기술 수출 여부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에도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항상 이벤트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비만협회도 있을 거고요. 각 학회가 있을 때마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이벤트성에 따라서 주식이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이게 6월에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의 순환매가 전개됐을 시에는 하반기에 유망할 수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분야로는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매력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해서 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미리 담아둬야 할 또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 내 포트에 담아둬야 할까라는 문제 아닐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은 증명해 드렸던 바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네, 그럼 저희가 천천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변동폭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대형주 쪽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아니면 뭔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훨씬 확인을 좀 많이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접근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워낙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내에서 가장 빠른 판단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올려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와,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이 종목은 크게 올랐다가 또 최근에 많이 좀 네. 단기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요. 지금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왜 종목을 우리가 가장 매력도를 높게 봐야 되는지 바로 종목명 올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다 더 깊은 투자의 전략은 저희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이거군요, 대표님. 와, 비만 치료제 하면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 종목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지금 트렌드한 겁니다. 가장 핫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에 매달리는 것도 반도체가 가장 핫한 거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부장주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순환매 구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와 로봇이랑 그죠? 이것도 2차 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을 받아와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건 특징 자체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 기업은요. 비만 치료제 메가 트렌드의 국내 최대 수혜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운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개발을 했다는 거고 이게 왜 좋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친구가 경험했던 구토 증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인, 그죠? 아시아인한테 맞춰진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차세대 비만 당뇨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고한 본업 매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요. 1조 2천억이 넘고 참 대규모 기술로 유입으로 증명된 실적 성장주. 제가 항상 갖고 오는 거지만 실적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못 간다?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만약에 다시 제약바이오 중에 수급이 쏠린다? 이 종목이 가장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미국 기술주 조정 장세에서 확실한 대피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주에서 돈이 빠지면 방어할 수 있는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가 바로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2주 최고가 대비 충분한 주가 조정을 거쳐서 진입 가능하고요. 여기 나오시죠? 매출액이 무려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162억이 넘고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너무나 고점인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어떤 다른 것들 선점해서 가져가야 돼요, 사실은. 그럼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죠? 거기서도 제약바이오는 소외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이 종목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적으로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차트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아주 네. 크게 올랐었어요. 아주 크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죠. 크게 올라서 하지만 바로 조정을 좀 세게 줬습니다. 세게 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 회사가 다른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제약에 대한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면 조정은 받아먹는 자리입니다. 받아먹는 자리예요. 만약 여기서 지금 노매수가 가능한 자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1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 여기를 우리가 손절가를 보고 가셔도 괜찮다. 여기 넘어가면 추세가 좀 떨어질 수 있네. 이때 손절해도 사실 손절차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리스크를 가져가고 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같이 우리 주식 공부방에 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좀 조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정도는 상당히 좀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라는 메가 트렌드를 가진 국내 최대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안정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이 제약바이오 미리 담아둬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트렌드 따라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종목을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막 올랐다고 얘기했을 때는 고점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빠르게 선점을 해야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에서 유망하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의 수익이 이만큼 불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시청자분들과 오래 하신 것도 아닌데 벌써 이만큼의 수익이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그러한 확실한 전략을 잘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주식 공부방에서 꼭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다른 전문가님들은 가지고 오시지 않는 그런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학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화학주는 업황 부진이 좀 꽤나 길었어요. 그래서 엄청 길었어요.
소외를 당할 만큼 당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좀 보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 내가 주도주야라는 쪽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 수익률을 좀 기대한다라고 했다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으로 보자면 뭐 좀 매력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화학주가 너무 소외됐어요. 네. 그리고 너무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누구였을까요?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이 그냥 석유화학 제품, 범용 제품을 막 대니까 우리나라가 이 단가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모든 화학주들이 엄청나게 긴 네. 하락장을 맞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올라와야 될까요? 결국 반등해야 되는 시기는 있을 거 아닙니다. 그 반등의 시기를 잡아야 되는 거지 반등하고 나중에 잡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글로벌 경기 화학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왜 중요하냐면 중국 노후 설비의 폐쇄입니다. 자, 중국이 원래 30년까지 공장을 쓸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노후 설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2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중국 전체 시장의 설비의 40%가 20년이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장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보수를. 근데 중국 보시면 알죠? 개보수하려면요. 오염도 많고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소화학업체들은 뭐 하겠어요? 셧다운 하는 거예요. 셧다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이 공급과의 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의 안정화로 납사원가 부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안정화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오일가가 되게 높은데 $90인데 왜 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 때문에는 $150, WTI가 뭐 150달러, 130달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니 유가가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안정화를 느꼈다는 거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감소가 되는 거고 다음 중국 경기 부양책.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경기 부양책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학 업황 시장도 반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화학 시장에서 이 범용 제품 중국 그런 석유화학 애들이 막 때려부었던 범용 제품보다는 이제 뭐다? 스페셜티 소재 수의 확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소재의 기업 중심 실적 차별화가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석유화학이 말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 만드는 거였어요. 네. 플라스틱 만들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오랫동안 업황이 안 좋으니 뭐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개발을 계속 한 겁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새롭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쪽 친환경 소재로서 더욱더 많은 범주를 만들어내고 또한 좋은 스페셜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화학주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화학 업종이 오랜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약간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범용 이 석유화학보다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수혜 쪽으로 화학주도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가 화학주를 좀 미리 담아둬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학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상당히 현 시점에서 저평가의 매력이 부각된 쪽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담아둬야 하는 화학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제가 한번 바로 올려보도록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고부가 제품 비중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차트가 확실히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요.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두 번째 화학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종목일까요? 화학주. 이거군요, 대표님. 와, 정말 이 종목을
야,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대표님. 아, 이게 갈까요? 갑니다.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갑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단지 조금 시간이 네. 걸릴 수 있지만 네. 무조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깊이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셜티입니다. 우리 앵커님도 커피 네. 좋아하시죠? 네. 아까 그 마운드로 받는 친구가 커피숍 사장님인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친구한테 원두를 받아 먹어요. 오. 여러분들 커피를 가면 일반 원두가 있죠. 네. 하지만 스페셜티 원두가 있습니다. 맞죠? 네. 스페셜티가 있어요. 뭐 이름이 뭐 길죠. 자메이카 무슨 워시드 무슨. 전 잘 이름 몰라요. 네. 근데 스페셜티가 왜 그러면 비쌀까요? 글쎄요, 뭔가 더 비싼 원재료로 그렇죠. 만들었을까요? 뭐 맛도 네. 다를 거고 기분 다르겠죠. 근데 제가 스페셜티를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얘가 설명해줬던 거는 크게 맛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일단 들어가는 원가가 다르고 재료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스페셜티는 기본 원가보다 가격이 3배가 비쌉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 리저브 가시면 커피 한 잔 얼마죠? 12,000원 정도 합니다. 그게 다 스페셜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한 잔이요. 여러분 일반 커피 3잔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남습니다. 금액이. 그만큼 고부 같은 스페셜티인 C3 IPA를 소재를 이미 이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이건 어디 들어가냐? AI 반도체라든지 우주 항공 기술에 들어가는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다음 미국 대중국 규제 과에 따른 반사 수익.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것도 결국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중국의 석유 그런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환경을 많이 오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로서 반사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석유화학 부분 흑자 전환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 확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업황이 안 좋아서 다 적자였어요. 물론 이 회사는 적자는 아니에요. 뭐가?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46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석유화학 부분은 항상 적자여서 골칫덩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1분기에 1648억 흑자 나왔어요. 흑자 나왔습니다. 보여줬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다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저 대부분 PER 얘기하지만 오늘 저 PBR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적자 구조가 좀 컸기 때문에 PER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순자산 비율인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0.6에서 0.7배라는 건요. 네. 회사 자산을 모두 팔았을 때 금액이 지금 주식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청산해도 주식 가격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다 역대급 저평가. 매력 부각됩니다. 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대형주는 잡아야 돼요. 누가 자기네들 ETF나 이런 거에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항상 이 제품이란다. 이 종목은 항상 편입이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죠. 이게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40% 확대됐고 북미 공장에서도 이제 가동이 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이제 만약에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상으로는 이건 간다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차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요 뒤에가 안 나와요. 지금 뒤에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요? 엄청 높았는데 계속 내려갔을 거예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서 저 일부분만 잘라진 건데 사실은 지금 가격대가 33만 원,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 저는 원래 가격대까지는 가시긴 힘들게 보지만 원래는 100만 원이 넘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블은 갈 수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아니라요.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나와주고 더욱더 많은 더 수주가 나오고 2차 전지 관련 또 AI 반도체 관련 엮이면 이 종목은 2배까지는 저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대고요. 여기 다시 내려와 여기 구간 잡고 요 구간 내려오면 이 구간에 또 잡고 네. 2번 잡고 가면 저는 충분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짧게 차트적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석유화학이 업황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고 또 양극재 쪽으로의 이제
뭐랄까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같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접근하려면 미리 좀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2배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단가만 보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어떤 종목인지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렸고요. 과연 오늘 얘기했던 종목들이 또 이제 하반기에 숨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그 부분 투자의 전략 더욱더 깊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마지막 4교시 히든 네, 종목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지금같이 반도체 소부장이 빠졌을 땐 또 반도체 소부장을 잡아야 됩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줍니다. 자, AOI SPI 검사 장비입니다. 납 도포 장비이고요. 3D 검사 장비예요. 3D 검사 장비, 납 도포 검사 장비로서 글로벌 점유율 1인데요. 이거 혹시 몇 년일까? 되게 오래 1위거든요. 몇 년일까요, 앵커님? 몇 년일까요? 무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다음 1분기 영업이 무려 209% 증가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검사 장비, 이 3D 검사 장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공정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3D 이 검사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및 스마트 팩토리 확산 수혜, 당연히 이제 검사 장비, 스마트 팩토리를 또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 검사 장비를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바로 로봇. 카이메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뇌수술 로봇이거든요. 제 가족 중에 이제 유방암 걸리신 분이 계셔서 네. 로봇 수술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진짜 비싸네요. 엄청 비쌉니다. 네. 엄청 비싸요. 1,000만 원이에요. 이 뇌수술 비용 이거 무려 미국 FDA 승인받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시연도 했고요. 극찬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계 하나만 가져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고부가 가치가 되겠죠. 수익이 더 하나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결국에는 이 제품은 반도체지만 뭐로도 엮일 수 있다? 의료 로봇. 그죠? 의료 로봇으로도 다리를 두고 있는 그런 동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의료 로봇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대표 종목.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갈 때도 갈 수도 있고요. 의료 로봇 관련돼서도 덕후제. 충분히 네. 성장성을 올려갖고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크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기 5월달 4월 부근에서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와줬죠. 급등이 나와줬고 요 위에 상방의 저항대를 한 3번 정도 찔렀습니다. 찍고 내려왔어요. 지금 가격대가 121선, 이제 121선 근교에서 오늘 거의 마무리 졌거든요. 전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 시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뭐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저항대가 또 있습니다. 이 저항대에 또 한번 매수하면 됩니다. 리스크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큰 고점 오른 제품들, 그 종목들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주식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AI 반도체 수혜 게다가 글로벌 점유율 18년 동안 1위를 한 기업이다. 여기에 플러스 의료 로봇의 이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 20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했다라는 그런 또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죠? 방송 끝나고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